안녕하십니까. 이번 산소포화도 측정기 역설계를 맡은 3조 팀장 17학번 이태성입니다. 오늘이 역설계 최종 발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녹화번호 발표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 두 번째 산소 포화도란, 세 번째 제품 소개, 네 번째 작동 원리, 다섯 번째 담당 업무, 여섯 번째 개인 역할, 일곱 번째 추진 일정, 여덟 번째 추진 전략, 아홉 번째 기대 효과, 열 번째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연구의 필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측정값과 정상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개인건강 관리 중요 및 예방, 세 번째는 산소 결핍, 그리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 일어난 이유가 있고, 네 번째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신체에 있는 전체 헤모글로빈 중 산소와 결합하여 포함된 헤모글로빈의 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95에서 100%의 값을 지니며 90% 이하이면 저산소혈증이라고 하며 80% 이하이면 신체 여러 조직이 심각한 상해를 입습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뇌 손상을 입듯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 여러 조직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많이 불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중간 발표 때 설명드렸듯이 제품 소개입니다. 제품명은 산소포도 측정기입니다. 특징은 각종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휴대용 응급처치 기능이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하나에 49,990원이기 때문에 하나 사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한 번만 사도 됩니다. 네 번째는 작동 원리입니다. 두 개의 강원인 적외선 자외선을 손가락에 투사하여 흡수한 빛의 비율을 산소 센서와 측정하는 원리이고,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은 적외선을 더 잘 흡수합니다.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환원 헤모글로빈은 빨간색 빛을 더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을 투사하여 혈관에 투사하여 이제 흡수한 빛의 비율을 여기 밑에 있는 포토 디렉터로 측정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업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담당 업무는 심장 박동 감지 센서, 산소 포도 측정 방법 조사 및 연구, OLED와 이폼 자료 조사 및 연구, C샵과 아두이노 연동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소희 팀원은 맥스 30100과 MCU 조사 및 연구, 데이터 시트, C샵 연구를 맡고 있고, 이신경 팀원은 시스템 구성도 아두이노 코딩, 아두이노 플로우 차트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 담당 업무입니다. 심장 박동 측정 방법은 빨간색 부분이 동맥, 파란색 부분이 정맥입니다. 심박 측정 센서에서는 동맥 부분에 빛을 쏴주고 정맥 부분에서는 폭토 디렉터로 빛의 값을 읽어 계산을 해줍니다. 다음은 산소 포도 측정 방법입니다. 빛을 손가락에 투과하고 투과된 광선은 수신기에 의해 감지됩니다. 일부 빛은 조직과 혈액 및 동맥에 채워진 혈액에 의해 흡수되어 흑강도가 증가하지만 마찬가지로 동맥이 비어있으면 흑강도는 낮아집니다. 다음은 OLED입니다. OLED란 형광성 유기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발광 소자의 일종으로 액정과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특징 때문에 OLED는 제품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으며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도 제작할 수 있다.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도 이러한 OLED 구조로 들어가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폼입니다. 이폼이란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도 장기간 기억하는 비휘발성 기억장치, 기록된 데이터를 지우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맡은 C샵과 아두이노 연동 코딩의 자료입니다. 네, 순서가 맞네요. 네, 먼저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작년 선배님들이 하셨던 보고서에서 가져와 살짝 수정을 하여 제가 한번 코딩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코딩 자료이고 이거 세 번째 코딩 자료입니다. 세 번째 코딩 자료 사진이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팀원들 개인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맥스 30100 데이터 시트 C샵 코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3조 이소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저장 장치와 출력 장치가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 있어 단독 사용이 가능한 CPU입니다. 그 중에서 저장 장치에 있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인출하여 해독하고 해독된 명령어를 실행하며 실행 결과를 다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입출력 장치들과도 데이터 교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역설계를 주제로 한 선배님들의 보고서를 보았을 때 아두이노 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 30100이랑 아두이노 산소 포화도 및 심박 센서 모듈 펄스 센서라고 합니다. 맥스 30100으로 산소 포화도와 심박 센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SpO2 모듈에 손을 대면 여기에 있는 IR LED를 통해 측정이 됩니다. 맥스 30100으로 산소 포화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는 이렇게 됩니다. 정상과 저산소증으로 크게 나뉘며 저산소증에서도 가벼운 편, 보통, 치료가 필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맥스 30100으로 심박을 체크할 수 있고 정상 수치는 이렇게 됩니다. 맥스 30100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맥스 30100은 14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각각마다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다리인 IR LED를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요. IR LED는 양극 연결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든 순서도를 보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고 맥스 30100 센서에 손이 올려져 있는가에 따라 Yes와 No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손이 올려져 있을 경우는 안정된 상태인가로 넘어가게 되고 아닐 경우는 당연히 시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안정된 상태인가는 맥스 30100 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값이 이상하게 측정되거나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정된 상태일 경우에는 Yes로 넘어가서 맥스 30100이 측정하게 되고 측정된 값이 아두이노를 통해 넘어가고 측정 값이 PC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O2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SpO2 값을 계산하는 C샵 코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SpO2의 값을 계산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에서 넘어온 값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SpO2 값을 계산하고 정상 수치인가에 따라 Yes나 No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이면은 yes로 넘어가서 리스트 박스 라벨 리스트에 값을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스트 박스에 시간과 값을 표시하고 라벨에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표시하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C# 코딩을 한 것입니다. 아까 보신 C# 코딩들로 이런 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시스템 구성도이며 산소 포화도 측정 모듈에서 광을 드라이브 받아 센서의 각각 IR과 레드, LED를 정착시켜서 심일 데이터를 거쳐 생성된 신호를 센서의 포토다이오드에서 받아서 아두이노를 거쳐 PC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PC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서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이 사진은 아두이노와 맥스30100을 연결한 것이며 이때 P는 입력 전압을 말하며 5V에 연결하였고 GND는 GND와 연결하였으며 이때 GND는 그라운드 접지를 말하며 모든 회로에 대해 정기적인 기준이 되는 전도체입니다. 전압은 5V를 연결시켜 주었고 A5P는 클록 시그널을 전송하는 핀인 SCL과 연결하였으며 A4P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SDA 핀과 연결하였습니다. 이 아두이노 코딩은 1초마다 센서 값을 측정하는 코드이며 C샵으로 센서 값을 보내주기 위해 유니온 공동체를 쓰였으며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여 속도는 1152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퍽스가 시작을 하면은 성공을 말해주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실패로 뜹니다. 이때 시작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IC 버전과 전원 공급 장치 누락으로 인한 고장 때문입니다. 다음 코드는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의 값을 띄워주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 배열 0에 심박수, 데이터 배열 1에 산소 포화도 값을 측정해주고 각각의 값을 출력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는 앞에 있던 코딩을 순서도화한 것이며 시작을 하면 시리얼 통신 속도를 설정해주고 팍스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지점으로 가고 시작을 하면은 데이터 배열 0의 심박수, 데이터 배열 1의 산소 포화도를 저장하고 저장된 배열의 순서대로 출력한 후 끝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들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 일정을 1주차에는 조편성 및 연구주제 정하기, 2주차 때에는 역할 분담, 중간 발표 PPT 제작 및 중간 발표, 3주차에는 교수님 피드백 후 최종 발표, 보고서 준비, 4주차에는 최종 발표 및 보고서 제출입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중간 발표 이후 교수님 피드백을 참고, 두 번째는 교수님 피드백 참고 후 역사학의 최종 발표, 보고서 자료 준비, 세 번째는 최종 발표 및 보고서 최종 검토 후 제출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역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역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이번 역설계를 통해 나중에 시행하는 재설계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번 역설계를 통해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시스템 구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 참고 문헌들은 저희가 PPT 자료에 있는 사진들 그리고 글 내용들을 이 사이트에서 가져왔다는 증표입니다. 지금까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역설계를 맡은 3조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